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제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용띠분들의 운세 봐주실 거고요. 네. 이분들도 좀 어떤 성향을 갖고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해 운세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의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조금 끝까지 끌고 가려는 힘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렇게 성장하려는 노력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고집이 엄청 세다. 맞아요. 이래서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집을 굉장히 부리는데, 네. 어떨 때는 귀가 얇아서 정말 갈대처럼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조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네네. 상반기에도 그랬고 남은 하반기에도 마음은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들이 이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좋은 흔들림인지 안 좋은 흔들림인지 이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실수를 안 하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고, 그러면은 이때 내가 흔들려야 되나? 이 선택이 맞는 걸까? 또 이 선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다른 선택을 해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내 고집이 맞았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 많이 보이는 해로 보여지는 거고, 네네. 하반기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내가 노력을 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는 이렇게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과도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원래 내가 무리해서 뭔가를 문서를 잡는다거나 네. 무리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무리해서 뭔가 일을 벌이는 건 올해는 맞지는 않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조금 올해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 큰 기복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면 좋은 한 해로 남을 것인데, 네. 여기에서 나는 지금 올해가 아니면 안 되겠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뭔가를 해봐야겠어, 이런 도전 정신이 일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리스크가 조금 크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용띠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네. 내 건강이라던가 아니면은 예기치 못할 뭐 사고라던가 그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용띠는 나가는 삼재예요. 그래서 왜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주가 들어오기도 했고, 이제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홉수이기도 하고, 네.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환갑성주라고 해서 또 운이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70대로 보면은 이제 73이라 뭐 이렇게 걸리는 건 크게는 없지만, 네네. 이제 홀수로는 이렇게 조금 성주가 들어온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운이 들어오거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 분들이세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큰 리스크를 감당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스로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든지 뭔가 스스로 이렇게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들 자체가 원래 조금 조급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져야 되고 결과가 빨리 내가 손에 쥐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건강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리를 해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래 가던 대로만 가신다라고 하면 네. 크게 변동은 없으신데, 이분들은 11월 달, 12월 달 이때는 사고수가 조금 비춰지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때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뭐 겨울이라서 빙판에 미끄러져요 이게 아니고요. 네. 그냥 내가 어떤 수준으로든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뭐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요리를 하다가 베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몸으로 다치는 수준이 조금 있으시니 그때 조금 더 많이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용띠분들이 아무래도 삼재다 보니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이런 조급증 때문에 힘들어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남은 한 해, 그러니까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풀리는 형국이겠죠? 풀리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숙제가 있어요. 각자의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들은 가족으로 인한 숙제를 조금 잘 풀어야 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이요?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고 풀어야 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가족인데 네. 다시 뭔가를 함께 살아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동기간이 됐든 네. 아니면 부모님이 됐든 이렇게 같이 사실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위아래로 다 양옆으로도 이렇게 조금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올해랑 내년 상간으로.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조금 같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조급증을 완화를 위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이래서 내가 조금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조금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시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이 영상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용띠분들의 운세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네, 용띠분들 본격적인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보실 때 용띠분들 좀 지금까지 흐름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용띠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작년 수전, 재작년 수전보다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지막 삼재라서 좀 답답스러운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나가는 삼재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딱 한 말씀을 또 오늘도 하시네요.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네네. 용띠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 네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엔 걱정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분들은 속으로 되게 많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진짜 저희가 아는 용마냥 네네. 되게 멋들어져 보이는데 속은 아예 그냥 새끼뱀 같이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 그럼 뭐 삼재 영향도 있으셨어요? 삼재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움츠러들어 있어야 되는 운기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용띠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이게 본격적인 하반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럴수록 좀 더 궁금해질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실 때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내년 운기가 들어오면 올수록 이분들도 이제 조금 날개를 피는 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럼 용띠분들이 이제 좀 나이대로 들어가면은 뭐 그게 언제쯤 괜찮아질지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이대별로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우리 25살 네. 형한 누나들은요. 여기 형한 누나들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안녕 하나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욕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저쪽에선 다르게 알아들어요. 시비 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 한 번 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은 여기 형아 누나들은 입을 조금은 다물고 있는 게 좋겠다. 응. 네네네. 그리고 여기 형아 누나들 중에서도요. 덜렁거리는 형아 누나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자,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데요. 네네. 말 한마디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대요. 아, 25살 용띠분들요?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된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나쁜 의미예요. 주목을 받고 말고. 네.
구설수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분들은 꼭꼭 말 조심하고요.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가세요.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운기가 조금씩 풀리니까 올해는 말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 37살 용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우리 37살 삼촌 이모야들은요,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요, 인정도 많이 해줘요. 혼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는 엄청나게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는 엄청나게 좋아요, 이분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은 그냥 현 상황에 조금 만족하시고 있다 보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금 위로 왕처럼 이렇게 해주는 대우를 해준다니까는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 조절 조금만 해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이렇게 데려갈 수 있으니까, 남들이 날 너무너무 좋게 보니까는 요거 감정 조절만 조금만 더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 49살 용띠분은 좀 어떨까요? 49살 아줌마들은요, 왜 이성 문제라 그러잖아요. 남자 관련, 여자 관련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들은요,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릴라 그래요? 새로운 변화를 자꾸 원하려 그래요. 내가 옆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와이프가 있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눈이 홀롱홀롱 간다 그래요.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 와이프든 내 애인이든 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요 사람이 너무 실증이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눈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지금 잠시 잠깐의 유흥이라 그러잖아요. 유흥같이 이렇게 잠시 잠깐에 흔들리는 눈빛이라서요, 요게 넘어가시지 말고 내가 줏대 잡고 이렇게 탁 앉아있으면은요, 다시 예전으로 좋게 가정이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겉만 화려하게 살지 말고요, 속이 꽉 찬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신경을 맞아요. 쓰시는 게 맞아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61세 용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61세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은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은 왜 이렇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욕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2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격. 여기 이 할머니 할아버지야는요, 돈 쓰려고 됐다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쓰려고 쓴 것도 아니고요, 안 쓰려고 했는데도 내가 돈이 흘러나가는 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정말 써야 되는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3번 정도는 하세요.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낭비가 안 되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소비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맞아요. 쓰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3세 용띠분들이 좀 어떨까요? 73세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용띠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은요, 나이가 있어서 몸도 몸이지만은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못된 사람이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남의 말에 현혹도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하다가요, 남들 눈에 자꾸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남들 눈에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됐다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 주관을 잘 찾고 가셔야 돼요. 내 주관을 되게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너무 비굴하게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좀 더 당당하시는 네. 자신감이 필요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용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나이대별로 알아보았고,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용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하반기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그 못 찍은 띠들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네. 이번에는 용띠, 삼재분들이시죠. 네. 이 용띠분들 하반기 운세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좀 눈물을 흘리셨는지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띠는 요번 삼재에 풍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혼수도 있었고 직장도 이직률이 많았어. 여기 자기는 이 직장에 들어가서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괜히 우연찮게 나쁜 일로 연루되어서 또 그만두고 이런 게 있는데 또 용띠의 특징이 한방 블루스가 있어요. 또 아니면 개, 이가이면 저거 이 한방 블루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풍파가 많았죠, 그죠?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다 갑니다. 이제 덥덕덥덕 하고 나면은 이제 찬바람 불면 올해가 끝났으니까 이제 용띠도 이제 용맹스럽게 올라가 봐야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용띠분들이 지금 3재 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아직도 3재인데 좀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네. 자기 생일달이 지나고 특히 이제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운기가 180도 바뀌어요. 그 운기가 바뀌는 그 운기가 이제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제 나도 한번 날아보자. 나도 한번 뛰어보자 하는 그런 운기가 이제 부정적인 운기에서 긍정적인 운기로 바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들하고도 얽히고 슬기는 이 인연줄에서도 이제 안정이 찾아오고 가정도 시끄럽고 찌그럭 하던 이 운기도 안정이 찾아오고 이제 안정이 찾아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제 차츰 한 개 마무리 지어 간다 하는 이 용띠의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던 일 욕심내지 말고 마무리한다 하면서 마무리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쵸, 맞죠. 하기 때문에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용띠가 자기가 떡먹고 마음먹은 대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크게 욕심내지 말고 우선 마무리하는 게 먼저니까 마무리부터 잘 지어라 하십니다. 그러면 용띠분들은 좀 하반기는 좀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삼재 풍파를 내가 죽을까 살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3년을.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다 지나왔으니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찬바람 불 때부터 내년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면은 자기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도 꽃이 피고 잎이 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용띠분들이 삼재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금전적으로는 좀 풀리는 게 없을까요? 꼬인 게 다 정리가 돼요. 원래는 정리 정도 당해. 꼬인 문서, 꼬인 금전, 꼬여있는 인생사 요게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악연도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인연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연도 꼬인 인연도 정리를 하고 꼬인 문서도 정리를 하고 꼬인 돈도 정리를 하자 하시니까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네. 그러면 용띠분들이 이번 하반기 맞이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마지막 날 삼재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 게 또 내가 그동안 잃었는 걸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 돈을 까먹은 사람도 많을 거고 손해본 사람도 많은데 그걸 망까이 한다고 자꾸만 다른 인연의 줄을 갖다가 속삭임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알겠죠? 나쁜 인연이 하나 귓속말을 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 귓속말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게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나쁜 인연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조심히 듣고 좀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귀에 달콤한 속상임,
절대 달콤한 말 절대 믿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요 날 삼재 때 마지막에 훅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훅 치고 나가는 걸 갖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건강 쪽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다행히 이분들이 건강은 그래도 다행이다. 네 몸 하나라도 멀쩡하니까 다행이다 하시니까 자,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용띠분들 좀 준비하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조심하면은 그래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겠네요. 찬바람이 불면은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띠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생년월일 다 다르잖아. 상동이도 다르다던데 생년월일이 다 다르고 사주팔자가 다 다른데 제가 지금 띠로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하니까네 꼭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뭐 내 인생사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결정할 때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 복영당입니다.